이번 시간엔 제가 그 마지막 외출이라는 제 수필을 좀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2013년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2013년. 그때 아침 한 7시 정도 돼서 용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형이 좀 그때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아버지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다 모이라는 전화했죠. 그래서 급히 택시를 타고 호스피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 모습을 봤는데 정말 거즈를 입에 대고 가쁜 호흡을 연신 내쉬고 계셨어요. 형은 또 간호사에게 나와 가족들이 도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니까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그런 연장주사 이런 게 또 있어서 그걸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도착을 했고 아버지는 사남의 얼굴을 뚜렷이 보시고 얼마 후에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이제 호흡이 희미해지고 마지막 거친 호흡과 함께 소천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이제 들숨에서 날숨까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From breath to breath, BREATH 해가지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정말 숨을 들이마시며 태어났는데 이제 죽을 때는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남매는 편안하게 천국에 가시라고 이제 찬송가를 막 불렀습니다. 그때. 근데 저도 모르게 정말 이 뒷뺨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이렇게 옆으로 쫙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정말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고 마음이 여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 저도 좀 여린 편이지만 이런 마음이 여린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모든 풍파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 부침, 업스 앤 다운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해라고 하죠. 고해.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 그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 워러라는 노래를 불렀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그래서 이 트러블드 워러라는 게 고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서도 1시간 정도 들어가는 시골에서 직물 사업을 하셨어요. 직물 사업.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현혹이 잘 돼요. 이게 귀가 좀 얇으셔가지고 팔랑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업하고 또 돈 엉뚱한 곳에 투자하고 수없이 실패를 뭐 한 3, 40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골 공장에서 기적의 손수건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서울에 이곳 저곳 이 집 저 집 판매를 다녔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무작정 서울로 가서 이제 유아용품으로 유명한 회사 이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형은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자취하시는 성남으로 올라왔고요. 어머니는 이제 여동생 둘 그리고 할머니와 시골에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자취를 하시면서 이제 음식도 잘 하셨어요. 만두, 북엇국 이런 걸 참 아버지가 되게 잘하셨는데 또 만두 속에 들어갈 온갖 양념들을 또 넣고 또 이제 만드신 만두가 별미 중에 별미였고요. 이제 저와 형이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두 딸과 함께 성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건물 구입하고 몇 년 후에 이제 그 건물 1층 지상 4층 건물로 신축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한 학기 마치고 좀 늦게 군대에 갔는데 이제 상급자, 나이 어린 상급자가 있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한 지 한 1년 정도 넘어서 상병 계급장을 달고 휴가를 왔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가족 사진 한 장을 찍자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군대에 복귀하고 며칠 후에 전화하니까 어머니께서 지난번 네가 휴가 나왔을 때 가족 사진 참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전화가 이제 어머니와 저의 그 마지막 전화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고 며칠 후에 화장실에서 뇌출을 쓰러지셨고요. 어머니께서는 중증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고 나서 이제 혈압 검사를 이제 하는데 그걸 잠깐 혈압약을 안 드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게시몽을 좀 꾸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꿈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대로 전화 한 통화가 날라왔고요. 의사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청원휴가증을 부대에서 받아서 병원으로 갔죠. 근데 어머니는 벌써 이미 차디찬 시신이 되어 계셨고요. 뇌출혈로 쓰러진 지 며칠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이제 그때 어머니 연세가 불과 55세였습니다.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내년이면 55세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 돌아가신 그런 나이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 중에 한 명도 결혼하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고요. 또 지난번 휴가 때 이제 또 부대까지 배웅도 하셨어요. 참 어머니가 자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끝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데 형이 이제 저를 부대까지 배웅해 줬는데 부대 앞에서 형이 하염없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어머니를 생각할 그런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때 그 훈련, 연대 훈련을 뛰는데 낮에 바쁘게 훈련하다가도 밤에는 어머니 생각으로 정말 침낭이 막 눈물이 고여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머니를 잊기 위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요. 제대 후에 그런 생각을 잊기 위해서 바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근데 이제 그때 또 다단계 사업을 하시면서 인감 하나를 떼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게 아무 생각 없이 떼어드렸는데 그게 이제 과점주주가 되어가지고 저에게도 이제 엄청난 세금이 날라오고 제 집도 압류를 당했습니다. 조세 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해서 결국 승소를 했는데 이제 형제가 승소를 한 데에는 형의 노력이 상당히 많았죠. 이제 형은 아버지가 다단계 회사를 폐업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라는 자료를 제출했고 승소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 2003년에 일어났고요.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막 올라가서 병원에 가서 심전도 찍고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막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택시를 타고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주택 압류 사건 이후에 어떤 갑작스러운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이제 정형외과에 MRI를 찍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전이된 것 같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간암 4기였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가 됐고요.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의 집에 계셨는데 시간이 남으면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드렸고요. 2013년 1월 14일에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처음에는 음식을 이제 막 넣어드리면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음식을 못 드시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온몸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설날 전날에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의 기력이 많이 쇠해지셨고 밥은 전혀 못 드시고 물도 넘기기 힘들어 보였어요. 커피를 타드렸는데 그게 제가 아버지께 해드린 이승에서의 마지막 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커피를 드시고 계속 주무셨어요. 그날 이제 오후에 바로 밑 여동생 내외가 아버지께 다녀갔는데 잠깐 깨어나셨고요. 막내 여동생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급히 올라왔고 아버지를 휠체어 태워드렸는데 그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바로 밑 여동생이 이제 간병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신이 간병하는 이제 그 자신을 간병한 딸에게 제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은 너희 엄마가 내가 사준 새 옷을 입고 내 옆에 앉아 있다. 함께 가고 싶은데 내가 뼈밖에 남지 않아 같이 못 떠나니 내 다리 좀 주물러 줘라. 결국 아버지는 용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신 지 한 달 후에 돌아가셨고요. 화장터에서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하고 수고를 함으로 갔습니다. 정말 남아있는 것은 뼈 몇 조각 뿐이었어요. 화장장에서 아버지의 뼈를 잘게 빻아서 삽으로 퍼서 분고람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인생은 한 점 한 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죠. 79세로 현세에서의 삶을 마치셨고요.
그래서 이제 파주 보강사로 모시고 이제 그때의 이제 추억들을 한 번씩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의 좋지 않은 감정보다는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 제가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신선처럼 사실 뿐인데 지상세계에 내려오셔서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아버지는 파주 보광사에 있는 어머니 유골함 옆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셨고요. 영가의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으신 사진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참 슬픕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기가 지상 천국이다. 이게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모든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즐겁게 봉사하시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지금도 길을 걸으면 10년이 지났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게 손짓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디 하늘에서도 어머니와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정말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죠.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정말 효도를 다 해주십시오. 효자라고 하는 것은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의 이 합성어가 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글자가 빠지면서 효도 효자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같이 여행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부모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